이렇게 먹고 오니까 아까 제 장 속이 지금 세균들의 전쟁터라고 교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유익균과 유해균이 싸우는. 예. 기왕이면 계속 식이섬유를 넣어줘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내 유익균을. 보급품인 거죠, 보급품. 그래서 예. 유해균을 싹 정리하고 그냥 유익균만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글쎄요. 혹시 장내 세균의 숲이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숲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숲에는 나무도 있고 동물도 있고 이끼도 있고 근데 그 사이에는 천적도 있어요. 이 천적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잘 살아가는데 이 사이에서의 그 균형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죠? 숲이 망가지죠. 네, 그렇죠. 이건 장내 세균의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더 할까요? 예. 네. 우리 장은 알고 보면 유익한 균과 유해한 균이 싸우기도 하지만 건강할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애 키울 때도 칭찬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애가 더 잘 크는 건 아니죠. 아이한테 이렇게 자극도 주고 하는 것처럼 유해균이 유익균한테는 자궁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유익균과 유해균 중에서 유익균이 더 잘 자라야 되고 유해균이 우세해지는 상황을 걱정해야 되는 거지 유해균이 무조건 나쁘다고 없어져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산에 호랑이가 토끼도 잡아먹고 사슴도 잡아먹는다 그래서 호랑이는 포악한 거 다 없애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장내 세균을 배우면서 삶과 사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네요. 많이 배우네요. 예. 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식이섬유 밥상에서 양배추 같은 건 좀 익혀서도 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식이섬유 식품 드실 때 좀 조리하고 가열해서 드시는 거 그건 어떨까요? 식이섬유가 좋긴 한데요. 이제 건강한 분들은 이렇게 생으로 드셔도 좋은데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소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식이섬유 세포벽이 딱딱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요. 가열해서 드시면 딱딱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그 안에 영양소까지 흡수가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열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특히나 뭐 치아 안 좋으시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우리 어르신들은 좀 익혀서 드시면 더 건강에 이롭지 않을까 싶고요. 10시 31분입니다. 여러분 주신 실시간 궁금증들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세요. 노란 채송화님께서 7분에 주셨는데요. 신선한 채소라도 날 것을 먹으면 설사를 하고요. 삶은 나물을 무쳐서 먹으면 괜찮은 것은 대장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위가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우리 이 교수님 어떨까요? 이게 위의 문제일지 장의 문제일지 그러니까, 교수님도 좀 고민되시는 질문 같은데 네. 어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송 교수님께서 우리가 그 위나 장의 그건 잘 모르겠지만 보통 장 건강에 나쁜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그 현미보다는 뭐 잡곡밥이 좋다고 하지만 현미밥보다는 어르신들이나 아기들은 그냥 흰밥을 먹으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섬유소를 좀 약화시켜서 끓여서 먹는 게 장 건강에는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네, 호랭이 친구님, 65세 남성입니다. 2018년 10월에 대장 내시경 했는데 용종이 하나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지금까지 설사가 계속됩니다. 장 내에 세균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많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1년이 지금 훨씬 넘었는데. 불편하시겠어요. 예, 이 교수님. 네,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요. 장내 세균의 밸런스가 맞지 않았을 경우에도 설사는 생길 수가 있고 이게 보통 생각하시면 대장 내시경이 장내 세균을 보는 검사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보통 대장 내시경은 암이 있는지 없는지, 용종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만으로는 장내 세균의 유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극단적으로 이게 장내 세균의 밸런스가 완전히 깨진 상태, 예를 들어서 염증성 장 질환이라든지 그리고 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는 감염증이 있는데 그럴 때는 육안으로도 이 장내 세균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장 내시경 했는데 괜찮았는데 왜 설사하지 이런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 조금 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려요. 그렇군요. 자, 질문 하나 더 볼까요? 어떤 게 들어와 있나요? 덩팅님께서요, 16분 해주셨는데 장에 가스가 많이 차고 변비가 심한 것은 장내 세균 때문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교수님,
네, 장에 가스가 차고 변비가 심한 것은 장내 세균 문제일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활 습관과도 많이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내가 짜게 먹고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짜게 네. 먹으면 이게 유해 세균이 이게 잘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또 급하게 후루룩 먹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먹으면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것들이 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소화되는 과정에서 유해 세균이 많이 나오고 유해 세균들은 음식을 그냥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부패시키거든요. 네. 우리가 김치를 발효시킬 때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어때요? 되게 좋죠. 썩은 내가 그렇죠. 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급하게 먹게 되면 장 내에서 가스도 나쁜 가스가 만들어지니까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닌지 그래서 내가 유해균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꼭 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자, 계속해서 궁금증들 보내주시고요. 앞서 우리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유익균은 무조건 좋고 유해균은 다 없애야 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던 게 얼마나 큰 편견이었나 네. 새삼 느꼈는데 이것 말고도 장 건강에 대해서 또 장내 세균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좀 짚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장내 세균이 좀 억울함을 풀겠어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오해와 진실을 짚어드릴 거거든요. 첫 자. 번째 보겠습니다. 장내 세균은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달라요? 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우리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르듯이 장내 예. 세균은 모두 다릅니다. 이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무균 상태거든요. 그런데 엄마한테 장내 세균을 받게 되는데 엄마한테 받았지만 엄마와 아이의 장내 세균은 다르고요. 같은 밥을 먹는 가족끼리도 장내 세균은 다 다릅니다. 이렇게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마다 다 장내 세균이 다른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지만 예.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개개인이 복용하는 약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체질도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도 다르지만 이 교수님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건강 습관에 따라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뭐 과거와 미래 이렇게 다 달라질 수가 있나요, 교수님? 그렇죠. 우리가 몸에 좋은 걸 먹었을 때와 뭐 고기를 먹었을 때 뭐 방귀 냄새부터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사람에 있었어도 약간 경향성은 있어요. 어떤 날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어떤 특정 균이 이게 더 많다 이런 경향성은 있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장내 세균의 변화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야말로 이제 내 건강 상태의 발자취, 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오해와 진실 포인트는 이겁니다. 발효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 이거는 뭐 맞겠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김치나 아니면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을 먹으면 이제 그 유산균이 많아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베타카로틴이나 이런 비타민도 많고요. 그다음에 칼슘, 철 등의 무기질도 많아서 건강도 좋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산균 하면 떠오르는 게 요구르트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시판 요구르트에는 맛을 내기 위해서 당이나 첨가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또 그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비만이나 당뇨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적절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산균 고를 때 균이 많으면 좋겠다. 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많은 거 드시고 또 여러 개 드시고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하루에 한 1억 마리에서 100억 마리 정도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이제 고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산균은 위산에 의해서 대부분이 죽습니다. 그래서 위산을 거쳐서 장까지 갈 수 있는 요구르트를 고르면 더욱 건강한 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식이섬유가 야채에 많으니까 뭐 채식주의자들은 좀 더 튼튼한 장을 가지고 있나 이런 궁금증도 네.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 네, 식이섬유가 장에 좋은 거는 사실이고요.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면 장 안에 이렇게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을 줄여주니까 유해균들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완전 채식주의자와 잡식주의자의 장 내 세균을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고기를 줄이거나 끊으면 장내 세균에는 충분히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올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채식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채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네랄을 이렇게 먹을 수는 있지만 채식만으로는 이렇게 복용할 수 없는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철분이나 비타민 B12, 비타민 D 같은 것은 채식은 부족해서 고기로 좀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